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그것에 대한 경험 혹은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물고기 2마리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 물고기들의 생김새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한 마리는 굉장히 납작하게 생긴 물고기고요. 한 마리는 입을 하고 벌리고 있어요. 자, 이 두 물고기의 눈의 위치나 생김새가 어떠한 것 같나요, 여러분? 첫 번째 물고기는 납작한데 거기에 눈이 꽁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눈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재미나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었던 그 물고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표현할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0쪽부터 292쪽까지 멸치대왕의 꿈이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대왕의 꿈. 옛날 동쪽 바다에 멸치대왕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지. 꿈속에서 멸치대왕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구름 속을 왔다 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흰눈이 펄펄 내리더니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거야. 멸치대왕은 무슨 꿈인지 몹시 궁금했어. 그래서 멸치대왕은 넓적가자미한테 꿈풀이를 잘한다는 망둥할멈을 데려오라고 했지. 넓적가자미는 너무너무 졸려서 정말 가기 싫었지만 대왕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지. 넓적가자미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 날이 걸려서 망둥할멈이 살고 있는 서쪽 바다에 도착했어. 넓적가자미는 망둥할멈을 데리고 또다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렁저렁 여러 날이 걸려 동쪽 바다로 돌아왔단다. 멸치대왕은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하고 꼴뚜기, 메기, 병어정승들을 불렀지. 그리고 망둥할멈을 반갑게 맞아들였어. 하지만 넓적가자미한테는 아른 척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자 넓적가자미는 잔뜩 화가 나서 토라져 버렸어. 멸치대왕이 망둥할멈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자 망둥할멈은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면서 대왕마마, 용이 될 꿈입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구름 속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용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고 흰 눈이 내리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것은 용이 되어 날씨를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해 주었어. 망둥할멈의 꿈풀이에 멸치대왕은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하지만 넓적가자미는 멸치대왕한테 용이 되는 꿈이 아니라 큰 변을 당하게 될 아주 나쁜 꿈이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낚싯대에 걸린 것이고 구름은 모락모락 숯불 연기이고 또 흰 눈은 소금이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한다는 것은 잘 익으라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라고 멸치대왕의 꿈을 풀이했어. 넓적가자미의 꿈풀이를 듣던 멸치대왕은 화가 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 꿈풀이를 다 듣고 난 뒤 멸치대왕은 너무나도 화가 나 넓적가자미의 뺨을 때렸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넓적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찍 몰려가 붙어버리고 말았던 거야. 그 모양을 보고 있던 꼴뚜기는 자기도 뺨을 맞을까봐 겁이 나서 자기의 눈을 떼어서 엉덩이에 찰싹 붙여버렸고, 망둥할멈은 너무 놀라 눈이 툭 튀어나와 버렸지. 메기는 기가 막혀 너무 크게 웃다가 입이 쫙 찢어져 버렸고, 병원은 자기로 입이 찢어질까봐 입을 꽉 움켜쥐고 웃다가 그만 입이 뾰족해지고 말았어. 네, 여러분 정말 재미난 글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웃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293쪽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멸치대왕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이었죠. 꿈이 너무나 희한해서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을 찾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망둥할멈과 넓적가자미가 각각 꿈풀이를 했어요. 이 꿈풀이는 어떻게 달랐나요? 맞습니다. 먼저 망둥할멈은 용이 될 꿈이라면서 아주 좋게 해석을 해주었지만, 넓적가자미는 아주 큰 변을 당할 나쁜 꿈이라면서 정반대로 꿈을 풀이했어요. 그랬더니 멸치대왕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었죠. 마지막입니다. 꼴뚜기의 눈이 엉덩이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멸치대왕이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넓적가자미는 한쪽으로 눈이 몰려버렸고, 망둥할멈은 놀라서 눈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에 보았던 그 사진이죠. 그럼 꼴뚜기는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도 맞을까봐 얼른 눈을 떼어가지고 엉덩이에 붙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꼴뚜기가 무엇인지 잘 모를 텐데,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제 머리에 눈이 있지 않고 엉덩이 쪽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눈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93쪽에 3번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멸치대왕입니다. 여러분 멸치 한 번쯤은 다 보았죠? 뭐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국물 낼 때 쓰기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멸치를 본 친구들도 아마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멸치대왕은 몸이 마르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행동은요, 화가 나서 넓적가자미의 뺨을 때릴 정도로 아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나 행동을 보아하니 멸치대왕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쉽게 변하고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다음은 넓적가자미예요. 넓적가자미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니까 넓적하고요. 눈이 원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 눈이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넓적가자미는 자기가 대접을 받지 못하자 꿈풀이를 나쁘게 했어요. 그쵸? 이걸 보았을 때 아무래도 넓적가자미는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망둥할멈이에요. 우리 망둥할멈 그림 보니까 어때요? 할멈처럼 이렇게 등이 굽었다고 해서 할멈이라 한 것 같은데요. 등이 굽고 눈이 이렇게 위로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 아까 사진으로 또 보았죠.
그리고 넓적가자미와는 반대로 꿈풀이를 좋게 해줬어요. 뭐 진짜 꿈이 그런 뜻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망둥알몸은 남이 듣기에 좋은 말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멸치대왕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죠. 한 장 넘겨서 294쪽으로 가볼게요. 상황에 알맞은 인물의 말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멸치대왕이에요. 멸치대왕은 꿈을 꾸고 나서 얘기를 하죠. 이건 분명 보통 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망둥알몸이 좋게 꿈풀이를 해줬을 때는 오 아주 훌륭한 꿈풀이로다. 하하하 아주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웃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넓적가자미가 나쁘게 꿈풀이를 하니까 화를 냈죠. 괘씸하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별로 아주 기분이 다르게 말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넓적가자미예요. 넓적가자미가 망둥얼맘한테 가서 멸치대왕께서 꿈풀이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망둥할멈을 모시고 왔는데 멸치대왕이 넓적가자미를 본체 만체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생해서 망둥할멈 데리고 왔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하면서 아무래도 서러운 마음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또 멸치대왕이 나한테 너무하는군 이러면서 속상한 마음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망둥알몸이에요. 망둥알몸은 초청받아서 와가지고 멸치대왕한테 좋은 꿈풀이를 해줬죠. 자,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95쪽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어봤죠? 이거를 실감나게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들려주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동생한테 들려줄 거야. 아니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려드릴 거야. 나는 친구에게 들려줄 거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나의 말투 혹은 설명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더 힘을 줘서 얘기를 하면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친구는 망둥할멈이 꿈풀이하는 부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친구는 나중에 멸치대왕이 화나서 막 누구를 때리고 이렇게 할 때 막 놀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큰 동작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투 같은 것들을 잘 살려야겠죠? 화가 났을 때는 아주 크고 화가 난 목소리로 해야 되겠고요. 망둥할멈처럼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멸치대왕이 화가 나서 이제 넓적가자미를 때리는 부분을 뭐 연기를 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아주 몸을 날려서 때리는 게 더 실감이 나겠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실감나게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은 멸치대왕의 꿈을 읽어보고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웃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